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IT 이영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질로부터 경영을 읽다라는 주제로 마이다스 IT HR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은 마이다스 IT가 엔지니어링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2000년에 마이다스 IT를 설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경영이 무엇인지 그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초보자였습니다. 그런 문외한이 어떻게 창업 7년인 2007년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사람들을 키웠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해줘서 이런 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록자 불견산, 확검자 불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슴을 쫓는 자,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부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야 라고 명쾌하게 답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HR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HR 할 때 H는 사람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HR을 하려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꽤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 열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말이죠. 사과 열매는 본디 어디에 있었을까요? 씨앗 속에 있었죠. 그 씨앗이 적절한 토양을 만나고 또 좋은 날씨를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시방이 여물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과의 열매는 씨앗에 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재를 뽑아서 또 좋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경영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인재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우리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성이 어떻고 우리의 특성이 어떻는지 그 본질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진 나이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다를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물질의 나이는 138억 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생명의 나이는 38억 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8억 년 전에 오늘 우리는 빅뱅과 함께 생겨났죠. 그리고 그 우주에 떠돌던 빅뱅 당시에 만들어졌던 성간 물질들이 이 태양계를 만들고 태양계 속에 지구가 약 45억 년 전에 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상에 물이 생기고 대기가 생기면서 생명이 탄생했고 그 생명의 시조인 그 생명체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과학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나이들은 다 달라도 실제로 우리를 만든 것은 38억 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나이가 10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8억 년 대 100살 하면 약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수치처럼 3,800만 대 1 정도의 그 비율일 겁니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의 과거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형성이 되었고 그 절대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적으로 작동할까요? 비인지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인지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봤자 한 10만 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인지적으로 살았던 38억 년 빼기 10만 년, 대 10만 년의 비율은 3만 8천 대 1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인지적으로 작동이 될까요? 인지적으로 작동이 될까요? 우리는 비인지적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의식이 개입을 한 부분은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치질을 할 때 그 양치 칫솔에 치약을 짜고 이 양치질을 할 때 손에는 진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 신경세포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의식적으로 컨트롤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혹시 심장 멈추신 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고 또 호흡도 하고 우리 그 체온은 아주 정밀하게 36.5도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비인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때도 비인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우리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비인지적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HR이든 HRD든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비인지적 속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는 생물이고 우리는 동물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혹시 무생물 계신가요? 아니 나는 고고한 어떤 이 정신을 가진 식물 계십니까? 네, 우리는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속 추구를 위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는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런 본능적인 욕구로 이기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삽니다. 또 우리는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경을 가지고 행동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를 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경쟁도 하면서 또 공정성을 찾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지식력이나 창의력이나 분석력을 가지고 어떤 그 욕망적인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가 만든 우리의 본능과 본성, 그리고 이런 성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능, 본성, 성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HR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썼던 주제들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리더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을 주기 이전에 신뢰를 먼저 팔로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중요한 핵심적인 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열심히 일은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열정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력을 할 이유도 없고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없겠죠. 이렇게 본능, 본성, 성능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이제 HR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본능과 본성과 성능이 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우리의 조직의 성장을 견인을 하게 됩니다. 본능, 본성, 성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죠. 화면이 잘못 나왔나요?
웃을 수 있는 화면이 아닐 텐데. 예, 이 점잖은 분은 여기서 뭘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잖은 분도 본능의 앞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달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원숭이의 어머니나 인간의 어머니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이유는, 우리가 비슷한 이유는 그만큼 오랜 기간 유전적인 공유기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도 눈 두 개고 원숭이도 눈 두 개고 저희도 눈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우리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원숭이와 우리가 다른 것은 또 그만큼 이 유전자에서 서로 개별적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측에 있는 그림과 좌측에 있는 그림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침팬지의 이제 어미는 그냥 본능적으로 애를 안고 있을 뿐이고 왼쪽에 있는 인간의 어머니는 야를 어째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만 다를 것 같습니다. 본질은 똑같다. 아까 38,000대 1이던가요? 예, 그만큼은 둘이 똑같고 그 38,000대 1, 그 차이 1 정도만 다를 뿐이다. 그것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각이 이런 동물과 우리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인생은 B, C, D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폴 사르트는 이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 그냥 그 선택, select, choice 하는 C, 그 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선택은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죠. 판단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뇌에서 일어납니다. 뇌가 없으면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 뇌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판단. 그 판단이 잘 되면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 것이고 판단이 나쁘면 우리는 나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러면 그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 그의 과거에 내렸던 판단이 그의 현재를 만들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럼 그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그럼 그가 현재 내리는 어떤 판단들이 결국 그의 미래 인생을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우리의 인생도 만들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판단이 조직의 미래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판단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하겠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서중추, 감정중추, 이성중추, 집행중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서중추는 현재 본능을 기준으로 긍정, 부정을 판단을 해서 정서적인 판단을 하고 감정중추는 좋고 싫음을 따져서 감정적인 판단을, 그리고 이성중추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이성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중추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가치 기준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4가지의 판단이 모여서 현재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까? 예. 만약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우중충하게 부정적인 느낌에서 갑자기 비 맞은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 안 좋아진 감정이 어떤 생각을 만들게 되나요? 우산을 가져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아니 차라리 차를 가져갈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니 길이 막힐 거야. 아이, 최종적으로 옷은 좀 젖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겠으라고 우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정의 과정에 정서중추, 감정중추, 이성중추, 집행중추가 다 개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재죠. 그죠? 인재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만약에 조직 구성원이 리더와 조직을 신뢰한다면 어떤 기회를 받으면 동기가 올라오죠. 동기가 올라오면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열정이 일어나면 아까 뭐가 돌아갔죠? 그 열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력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내용으로 어떤 실행이 일어나서 성과가 만들어지겠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신뢰, 열정, 전략, 실행 중에서 지식의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이 인재의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식이 없을까요? 지식이 이 인재의 성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성과를 만드는 데 대단히 유용한 재료이긴 하지만 인재의 성능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식은 뇌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만날 수 있고 손바닥만한 모바일 폰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은 결코 어떤 인재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요한 역량이긴 하죠. 성과를 위해서. 그러면 지식 이전에 무엇이 올라와야 되나요? 동기가 올라와야 되죠. 그렇습니까? 동기가 올라와야지 전략이 돌아가서 전략이 돌아갈 때 지식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 이전에 동기죠. 동기가 올라오려면 열정이 불이 붙으려면 또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이전에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 리더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는다면 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식 이전에 동기 이전에 신뢰가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HRM이나 HRD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신뢰일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HRD에서 전략적 사고력을 함양을 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적 사고력을 학습을 시키는데 말이죠. 전략적 사고력은 학습에 의해서 학습되지 않는 역량입니다. 사춘기 이전에 거의 확정적으로 학습이 끝나버리는 영역이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 열정, 전략, 실행 이 네 가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보시는 것처럼 뇌에서 나옵니다. 뇌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십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최상의 리더십,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십은 무엇이고 팔로우십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통찰력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뇌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잘하는 인재의 역량은 긍정성이고 적극성이고 전략성이고 성실성이겠죠. 왜?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 그렇다면 그런 팔로워가 자발과 자율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신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전략 코칭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인격적인 어떤 이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게 가장 탁월한 리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신뢰, 열정, 전략, 실행 이 과정들은 결국
인간의 어디서 나올까요? 뇌에서 나옵니다. 뇌의 어느 부분일까요? 아까 10만 년 전에 우리의 뇌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0만 년 전에 생긴 부위가 이 네 가지 역할을 해냅니다. 그게 전전두엽이죠. 전전두엽은 그 뇌의 CEO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의사결정, 집행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인재의 뇌의 전전두엽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전두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서나 신뢰 가치 판단을 담당을 하는 아나전전두 피질이 있고, 그리고 감정과 사회적 가치를 판단을 하는 복내척 전전두 피질, 그리고 자아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내척 전전두 피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유추하고 심리와 체계를 가동시키는 배내척 전전두 피질,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막 굴리고 전략을 모색을 할 때 주로 작동이 되는 배외척 전전두 피질, 그리고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복외척 전전두 피질, 이 6가지가 결국 우리의 본능, 본성, 성능을 발현시키는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재를 뽑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6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것을 마이다스에서는 B6라고 해서 6가지 인간의 본성적인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HR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H가 무엇인지, R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제가 아주 개괄적으로 나마 우리의 H가 무엇이고 우리의 R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런 생물학적인 속성인 본능, 본성, 성능, 그리고 뇌신경과학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아나복내 내척 배외 복외척 전전두엽이 만들어내는 어떤 뇌의 성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능, 본성, 성능이 잘 일어나도록 이 기반, 환경을 만드는 게 HRM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축적이 될 수 있고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HRD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사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현상이 모여서 조직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 사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과 환경적인 조건이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HR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진 그런 본질적인 속성에 맞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제공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재 육성과 조직 문화를 연출해내는 사람 연출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과 HR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낸 표가 HRS라고 해서 Human Resource Spectrum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 이런 이 체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능, 본성, 성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 RGB 세 가지의 색이 섞여서 그 환경을 만나서 서로 섞여서 사실은 72억 개의 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각각 오늘 여기에 한 400분이 오셨으면 약 400분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유전자는 거의 99% 이상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적어도 어느 정도 환경이 다르냐면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홍채가 다르고 손금이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요? 쌍둥이가 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오른쪽에 자리 잡느냐 왼쪽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화학적 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다 다르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성격, 개성을 가진 이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RGB,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전적 속성이 이 아나, 복내, 내척, 배내척, 배외척, 복외척의 전전두엽을 통해서 속성으로 드러나고 그 속성이 환경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양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냥 유전적 속성, 우리의 속성이 환경을 만나서 사람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 현상이 구축된 모습이 현재 우리인 거죠. 그래서 아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존 본능을 담보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 믿을 수 있나 못 믿느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믿을 수 있는가 못 믿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아나의 핵심적인 대표적인 속성은 신뢰를 판단을 하는 일입니다. 투명과 공정이 뭔가요? 우리는 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 부정적인 불확실성이죠.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뭡니까? 미래의 긍정적인 불확실성입니다. 부정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움츠려들고 소극적이고 안 좋아지죠. 그런데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뭡니까? 희망, 꿈, 비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조직에서 이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만들게 되겠죠. 이 신뢰성이 우리의 인사 체계를 설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다스 IT는 어떤 인사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 시스템이 우리 구성원들의 신뢰를 정진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신뢰를 감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복내척과 내척은 본성을 이제 발현을 하는데 전담을 하는 뇌인데요. 이 뇌는 결국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복내척과 내척은 자발성과 합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기체계나 이런 보상체계를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자발성이나 합리성에 준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본능과 본성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그 형성이 이제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나면 우리의 뇌는 이 성능을 가진 세 가지의 부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어떤 사람의 어떤 전략적인 동기를 담당을 하고 있고, 배회척은 전략적인 기억력, 그리고 복회척은 전략적인 실행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HRM이나 HRD에서 해야 될 어떤 조직 문화이고 인재 육성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소들은 어떤 직무를 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쪽 그 안화 쪽에 신뢰 역량이 좋은 사람들은 영업 판매 쪽으로 직무를 맡으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복내척 쪽에 어떤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좋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디자인이나 마케팅 쪽에 직무를 맡으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마이다스 IT에서 모든 이 인사 체계를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는, 팔레트로 삼는 그런 이 HRS라고 하는 이 체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 때문이죠. 맞습니까? 또 조직은 성장이 필요하죠. 그러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런 행복과 관련된
행복과 관련된 스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행복과 관련된 스펙이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 Human Resource Spectrum, 그것이 이 본질적인 행복과 관련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 스펙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경영을 해낼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이나 예전에 아주 그 훌륭한 어떤 경영자들은 이 HRS를 모르고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HRS를 알았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탁월한 촉과 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걸 적용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어떤 HR의 경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그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영의 기억자도 모르는 어떤 기술자 출신으로 마이다스 IT를 경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00년에 마이다스 IT를 처음에 만들고 사무실을 구하고 난 뒤에 처음 제가 했던 일이 경영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이 교보문고를 찾아가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성과급을 제대로 받으면 기분이 좋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365일 열심히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영이 돈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이리 찾아보니까 또 이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무슨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걸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제 가슴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확률은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본연적으로, 본질적으로 건드려줘서 좀 피어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사람에 대해서 천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경영 현상, 성공적인 경영 현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근데 심리학은 계속 이렇게 해라만 나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어디서 나오죠? 뇌에서 나오죠. 그래서 뇌신경과학을 공부를 하고, 뇌신경은 일종의 생체 조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생물의 생명 현상은 생화학적인 반응의 현상이죠. 그래서 분자 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리학, 우주학을 공부를 쭉 하고, 이런 이상한 오늘 강연을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이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만드는 것은 이면에 숨어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성은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근원적인 이치에 따라 속성을 건드려 줘야 되겠죠. HRM, HRD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인간이 어떤 이치로 작동을 하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원리, 이치, 속성을 바탕으로 이 마이다스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게 본질 기반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예.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근본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이해한 4차 산업의 본질은 본질 기반의 세상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본질 기반의 기술 혁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인공지능, 나노기술, 정보기술, 빅데이터, 공유경제, 이런 이 키워드들은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인 본질과 연결, 이 두 가지의 핵심 이 공통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들이죠. 들여다보면 AI는 뭔가요? 인류가 우리의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나온 게 AI고, 그리고 로봇 기술은 나노 기술, 그리고 어떤 이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한 결과이고, 생명과학은 이 분자 생물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현상을 화학적인 레벨, 분자 레벨까지 이해를 하게 된 결과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결은 IoT, IoE, CPS와 같은 이런 ICT 기반의 어떤 연결의 혁신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죠. 이 본질과 연결, 이것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본질 기반의 세상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초통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통합, 융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 기반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HR은 인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지인은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기들이 변신을 한다. 이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이질과 이질, 이종과 이종 간에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또 알리바바처럼 자동차 한 대도 없고, 그리고 집도 한 채 없고, 그리고 물품도 하나도 없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변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어야 하고 현대자동차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어야 합니다. 미래는 소프트웨어 세상이 될 거니까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우리의 이런 조직 체계나 문화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다 바뀌고 있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정기평가 아닌 수시평가, 그리고 성과 연봉제가 과감히 폐지가 되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뀔까요? 인간의 본질이 원하는, 본능과 본성, 성능이 원하는 결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 기반 시대의 경영은 어떻게 바뀔까요? 과거의 경영은 경험이나 현상 중심의 귀납식 경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저 집에서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면 이거 갖고 와서 조합해서 하면 진짜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질 이 기반 시대의 경영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의 본질적 속성과 가치 중심의 연역적 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하고 본질이 이러하고 속성이 이러하니 우리가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답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경영이
사람을 경영의 이익의 수단적인 자원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미래의 본질 기반의 시대에는 사람의 행복이 경영이 목적이 되는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손발만 적절하게 통제하면 됐죠. 맞습니까? 손발을 통제하는데 가장 훌륭한 재료가 뭘까요? 당근과 채찍입니다. 상과 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상과 벌로 사람의 손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가슴과 사람의 머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걸 이해하고 그 본질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경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경영의 핵심은 당연히 사람이죠.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그 효용을 평가하고 구매해주는 주체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은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서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자연의 비전, 사람의 결대로 사람을 키우고 행복을 돕는, 그래서 세상의 행복 총량을 키우는, 그게 경영의 본질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마이다스 IT에서는 자연주의 인본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본질 기반의 세상, 그런 시대에서 HR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HRM은 자연의 비전, 사람의 결대로 행복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일 것이고, HRD는 인간이 가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행복인재를 육성을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냥 KSA를 우겨 넣는 HRD가 아닌 행복인재를 키우는, 간단하게 HRM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 휴먼 리소스 스펙트럼 HRS에서 우리는 이런 6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안화 전전두 피질에서 신뢰성을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화가 조직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면 절대 어떤 이 적극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신뢰성을 우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발성, 관계성, 이런 합리성, 전략성, 자율성에 합당한, 그건 심플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6가지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위배되는가, 혹시 불가피하게 위배가 부분적으로 되더라도 시행을 할 필요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HRM은 이 6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복지나 임금, 평가, 보상, 육성, 코칭 이 정책을 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RD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우리는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잘 살고 싶어하고 잘 하고 싶어하고 잘 크고 싶어합니다. 그 3가지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살다 가는 것이고, 그 3가지가 잘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해하고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합니다. 그러면 HRD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의 핵심은 좋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핵심적인 이 속성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HRD는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밥을 먹고 크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성공 경험을 먹고 큽니다. 그럼 HRD가 할 일은 성공 경험을 키우는 것이고요. 아무리 성공 경험이 커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행복은 완성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이라는 그릇을 키워주는 게 HRD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감, 존재감, 인격 성숙을 키워주는 것이 HRD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 경험입니다. 인간은 성공 경험 없이 어떤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인간을 위축되게 만들고 이 인간의 활력을 줄이게 되죠. 그리고 이 제대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작은 장애 정도를 가지고 실패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성공 경험을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까 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뢰, 열정, 전략, 그 다음에 실행, 이 네 가지의 작동이 일어나는 그 속성을 들여다보고 키워야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열정이겠죠. 그렇습니까? 신뢰, 열정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고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나요? 리더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은 리더의 크기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신경과학적으로 진실입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본질 기반의 HR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회사의 시스템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본능, 본성, 성능, 그리고 6가지 뇌 메커니즘이 우리의 본질이죠. 이 본질들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가치체계는 재물이 아닌 사람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조직은 통제가 아닌 위임이어야 하고, 그리고 평가는 상벌이 아닌 육성이어야 하고, 보상은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성은 지식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개략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마이다스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쳐보면 사무정책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 마이다스 IT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무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없는 정책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 보면 스펙 없고 징벌 없고 상대평가 없고 정년이 없으면 네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싸가지 없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거를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수당도 없고 성과급 없고 예산 없고 TO도 없고 없는 게 진짜 많은 회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을 뽑을 때는 절대 함부로 뽑지 않는다. 진짜 전자현미경까지 갖고 들어가서 사람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한번 뽑았으면 가능하면 목숨을 걸고 키운다. 의인불용, 용인불이. 이게 하나의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지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경험이죠. 저도 고백할 게 참 많은데요. 저는 거의 제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면접을 보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리고 저는 면접을 진짜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재를 만나면 며칠간 잠을 못 잡니다. 설레서 가을을 어찌 키울까 이런 상상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한 사람들을 1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참 암담했습니다. 제가 S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S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CD급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상당수는 이미 회사를 나가고 없었습니다. 진짜 뽑았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리더들이 꼭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뽑잖아요. 그분들은 B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S, A가 꽤 많았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혼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중요한 면접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던가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Human Resource Spectrum의 어떤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인재 선발용 통합 역량 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시드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 과학 기반의 첨단 분석 기법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성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적성 프로그램은 과학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수치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수학적인 어떤 기법을 동원을 한 시스템이지 과학적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마이다스에서 인시드는 이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이런 AI 기법,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이 메커니즘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 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알파 중3 정도는 들어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이다스 IT는 어떻게 사람을 뽑는가? 이게 이제 작년에 마이다스 IT가 채용한 방식인데요. 총 5개월이 소요가 되었고 6단계에 걸쳐서 입사 전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채용 과정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전형에는 인시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인적성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데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시드는 사람을 뽑는 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면접은 왜 하느냐? 혹시 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면접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사이트라는 시스템이 안내해주는 이분의 어떤 이 인시드 테스트 결과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구조화 면접을 가이드를 해주죠. 그 가이드 해주는 데 따라서 이 면접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다스의 평가 체계는 벌이 없습니다. 벌을 들여다보면 리더가 공식적으로 팔로우에게 복수를 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부정적인 행동을 은폐시킬지 모르겠지만 숨기는 거죠. 숨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만드는 데는 무관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다스에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고 그리고 상시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상시로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 매달 모든 구성원들의 상태를 다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리더들이 구성원 상태에 대한 걸 보고를 해주니까요. 이런 레포트로. 그러면 뭐 이 레포트만 본다고 한 달을 다 지내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포트를 보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만 보느냐? 특정 사항들만 보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월간 레포트에는 3가지 자료가 보고가 되는데 개인의 성과, 열정, 코칭, 신상에 대한 것들이 주로 보고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건 보지 않습니다. 특이한 사항들만 보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구성원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부산지사에 근무하면 하는 이 과장이 이 아주머님께서 작년에
뭐 유산을 했는데 새로 임신이 되어서 몇 개월째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들고 아이고 욕받대이 잘 키하래이 아는 네 자식이 아니고 사회 자식이 되이 제대로 키하래이 하고 이제 전화를 끊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분들이 구성원들한테 오늘 사장한테 전화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과 구성원들이 보이지 않는 이 어떤 통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겠죠. 또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려고 하면 리더분들은 팔로워들에 대해서 대단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코칭을 하고 리딩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딴 거 여러 가지 할 필요 없다. 이거 하나 정도만 해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다스는 외적 동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 동기를 하면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견지망월 아시죠? 그죠?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다스는 성과급, 수당, 우리사주, 스톡옵션 같은 어떠한 물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내적인 보상이 많죠. 그리고 포상도 매일 일어나고 매월 일어나고 반기 1년 단위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열심히 찍으실 줄 알고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사실 한 시간에 모든 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자인.ri.kr이라고 하는 이 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 본질 기반의 어떤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노하우들을 얻으실 수 있고 무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4월 4일하고 5월 6일 날 저희 회사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팁, 제도 이런 것들을 아마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런 게 회사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시면 아까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점심 식사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채용이 전부고 경영의 목적은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사팀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합니다. 아직 재무회계도 볼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전문가들이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죠. 제가 할 일은 그냥 사람만 고민하고 사람을 어떻게 잘 키울까만 생각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미래는 본질 기반 세상이 열리겠죠. 본질 기반 세상에서 HRM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연이 만든 인간의 결대로 인간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아무리 섬기고 섬겨도 어느 하나 놓치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법이 뭘까요? 자연이 만든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 속성대로 경영을 하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HRD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저는 HRD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다스 IT에서는 5는 5대로 10은 10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타깝게 우리는 비슷하게 태어나지 않고 또 이 직장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다른 어떤 역량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의 역량을 가졌으면 5만큼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의 역량을 가졌으면 10만큼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HRD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진달래를 개나리로 바꿀 이유도 없고 개나리를 또 진달래로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예쁘게 그리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HRD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니도 내도 우리 모두 다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시를 그냥 이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관도묘 이도여치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찬히 앉아서 들여다보면 세상의 오묘한 이치가 보이고 그 이치를 읽어내어서 그걸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을 하는데 선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 기반의 시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읽은 이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경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래는 본질 기반의 세상이 열릴 수밖에 없고 이미 문전에 와 있죠. 그 노크 소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질 기반의 세상에서 사람의 본질이 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HR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HR 정책을 편다면 저는 HR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 기반 세상에서 우리 HR을 하는 분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리고 행복 세상을 여는 주역으로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저의 강연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